여러분, 오늘 시장에 하락도 좀 있었는데 셀트리온의 하락폭이 좀 컸었죠. 자, 먼저 방송하기 전에 이 말씀 인지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중후장대 산업, 한국을 먹여 살려왔던 20년에서 30년간 먹여 살려왔던 산업들을 봤었죠. 12대에서 13개에서 14개 큰 산업들, 그 산업들 내에서 1등 기업에 장기 투자했다고 했다면 어떤 결과를 보였었는지. 그리고 중요했던 건 최근에 철광석, 그쵸? 철광석 가격에 의해서 철강산업과 그리고 뭐 해운산업, 조선업들이 업황에 돌아나가면서 추세 전환이 나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그 급등의 속도가 이제 현재 떨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또 하락할 때마다 시간으로 해지하면서 주식수를 또 모아가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셀트리온은 인지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중후장대 산업의 역사가 있었죠. 이 두 군데, 두 가지로 크게 이해하고 빨리 갈게요. 셀트리온은 중후장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그 시기에 중앙 부근에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근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부근에 있다, 목적지까지 한참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세 상승 산업군에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넘다.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근처까지 와 있지만 결국은 이 정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100만원 분명히 이 부분도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단 시간이 걸린다. 어제 보셨겠지만 그렇지만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큰 그림에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2019년도와 20년도와 2021년도, 22년도는 반드시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기존 산업과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얘네는 산업이 끝났잖아요. 산업에 대한 성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상승폭이 꺾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돌아 나가더라도 이 부근에 있다. 이 부근에 있고,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만 거의 전고점 부분에 와 있지, 대부분의 중후장대 산업이 반도체를 제외해 놓고서는 추세가 꺾이고 나서 이 저점 부근에서 살짝 돌려나간 부분에 있다. 셀트리온은 대세 상승기에서 이제 중앙에서 좀 아래저점에 있을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겠지만 이 말씀 드리고 갑니다. 2조이잖아요. 매출액이 이제 20조, 기본적으로 20조 근처까지는 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산업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과도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팩트에서, 큰 그림에서 어디쯤 위치해 가고 있는지, 큰 판을 제가 항상 그리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판때기라고 하죠. 산업과 문명과 자본주의와 주식시장의 판때기를 그려나가면서 셀트리온의 판때기는 크게 앞으로 목적지까지 중앙도 못 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폭과 변동폭을 힘을 내시면서 언제나 여유자금과 그리고 장기 투자로 시간을 해지하면서 우리는 우리 원칙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지분 모으기 이거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다가 찔끔하고 안 하면 알로 봐요.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지분 모으기 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소액주주의 목소리 하려면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겁니다. 목소리도 전달을 해야 될 땐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대위의 위원장 가치만 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1150만 주가 보였어요. 5천만 주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의 주주가치 제고, 그래서 목소리를 좀 모으고요. 지금은 지분 모으기에 우리 개인의 활동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쭉 남겨주셨고요. 많은 수고를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챔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아젠다에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아젠다를 해석해 봤을 때 2018님이 이런 걸 좀 잘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승인 권고에 대한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 3에 보면 이니셜 어플리케이션 어프니언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거기 포함이 안 됐다. 그래서 이번 달 챔 회의에서는 승인 권고 의견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부록에 등록되어 있다. 부록 내용을 보니까 공중위생을 위해 중요한 관심이 있거나 치료기술 혁신으로 고려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청서 제출 이전에 논의하기 위한 사전 제출 목록이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상이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신약을 승인해주거나 또 긴급사용 승인이거나 동종적 프로그램이거나 정식 승인이거나 모든 과정들이 지금 굉장히 다 단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아젠다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이슈도 목록에 해당된다. 공급 부족, 품질, 결함, 연차 재평가, 경신, 판매 승인에 대한 변경 등 총회에서 특별한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다룬다. 지금 아젠다에 올라갔던, 우리 셀트리온의 아젠다에 올라갔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아젠다에 정식 아젠다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10월 승인 공고가 아직 물 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10월 총회에서도 레퀴노라를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로시오와 함께 별도의 챔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4일 EMA 발표에서 2달 이내 승인을 결정한다고 했으니 아무리 늦어도 한 달 반입니다. 레퀴노라가 유럽에서는 1등입니다. 승인은 걱정 마시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지분 모으기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분하게 레퀴노라 유럽 승인과 더불어서 수출 소식 제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레퀴노라가 꼬인 매듭 반드시 레퀴노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레퀴노라에 대한 실적,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 가치, 내재 가치입니다. 그 기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 그쵸? 그리고 임직원들이 만들어내는 이 결과물,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대전제이고 원칙이고, 우리가 지분을 모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개인 소액주들의 단합된 힘을 반드시 지금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동의했던 부분이고요. 지분 모으기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채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정상적인 승인 공고는 기대가 되지 않지만 추후 부록으로서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할 수 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레퀴노라의 정식 승인은 당연한 부분이다. 고로 수출 또한 당연한 부분이겠죠. 점진적으로 갈지 대량 공급이 나올지 그 시간을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장전에 공시가 나왔죠. 셀트리온 아바스틴 전체 적응증 바이오시뮬러 유럽 허가 신청.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아바스틴 이제 신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2030년까지 매년 바이오시밀러가 한 개씩 출시를 한다는 부분이에요. 셀트리온 걱정은 큰 그림에서 반드시 목적지 도착합니다. 제가 어제 20년에서 30년의 큰 그림을 한국 증무장대 산업, 한국 자본주의와 산업과 그리고 증시의 역사를 다 그림으로써 그려드렸던 부분이에요. 고로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 전세계 인구와 고령화, 거기에 1등 기업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아직 반도 오지 않았다. 고로 지금 주가의 변동폭을 시간과 여유자금의 저축으로서 해지를 해나가면서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이어 유럽 허가 신청 완료. 아바스틴 성분 글로벌 시장 규모 7조 7천억 원. 차별화된 원가 경쟁력 앞세워 시장 공략 추진. 트룩시마 허즈마와 함께 강력한 항암 포트폴리오 구축. 여기에 ADC가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죠? 첨단 차세대 항암제입니다. 항체랑 케미칼, 톡신을 연결해서 톡신이 항체가 가서 안내를 하면 톡신이 가서 터트리는 첨단 항암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장도 자체적으로 커져가면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영국의 익스다를 인수해 가면서 계속되는 투자와 함께 항암 신약으로서 뻗어나가죠. 그리고 mRNA, 이게 백신으로 지금 개발이 됐지만 이게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와 그리고 차세대 항암제로서 또한 기대가 될 수 있다. 항암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또 하나의 우리 셀트리온의 하나의 바로 섹터가 될 수가 있겠죠. 증시 이슈, 미국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 신청에 셀트리온 4% 하락.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머크로 이거 밀어버리면
더 담아야 된다고요. 오늘 하락의 이유는 비단 머크가 아니었겠죠. 시장도 하락했고 머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밀려고도 했겠고, 그리고 투매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나왔겠지만 이제 앞으로 먹는 치료제 머크가 가장 앞서 있겠죠. 그러나 계절 독감 치료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타미프레를 밀려서 실패한 약이죠. 렘데시비르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효성과 안정성, 가격 경쟁력 어느 하나 제대로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크로 민다고 한다? 그럼 더 담아야 될 때겠죠? 그리고 화이자도 개발하죠? 메르스 때 만든 약을 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이 아니다. 로슈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부분을 빅파마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으로 만드는 경구용 치료제는 개발이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일단 우리 레키노라 주는 정맥 주사형은 앞으로 유럽 승인과 더불어서 이제 수출 소식을 좀 차분히 기다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이슈로 흔들거리면 더 매입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아스트라제네카 항체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 셀트리온 레키노라주와 비교해보니 지금 머크의 치료제, 아스트라제네카 치료제, 지금 치료제, 이제는 치료제 시대인가? 이제는 치료제다. 불붙는 글로벌 제약사 개발 경쟁. 그러면서 셀트리온을 밀었는데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제는 치료제의 시대입니다. 치료제의 시대는 미국에서만 열렸다. 유럽은 아직 개화 전입니다.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임박해서 곧 있으면 치료제의 시대가 미국에서의 모습으로 연상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데자뷰로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미국과 유럽이 뚫리게 되면 전 세계는 뻗어나간다고 제가 동물의 왕국을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의 질서를 정한다. 비단 치료제의 질서뿐만 아니라 금리에 대한 질서, 산업 무역에 대한 질서, 그리고 금융 경쟁력에 대한 질서, 모든 질서를 정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쵸? 미국과 유럽을 뚫어야 되겠죠? 그쵸? 그 전에 유럽을 먼저 뚫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참 언론에서 지겹게 참 미디어가 보이시죠? 주사보다 싼 코로나 알약 90만원, 주사보다 싸죠? 90만원 먹는 거, 그쵸? 미 머크 승인 시청에 셀트리온 삼형제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이제는 치료제 시대이다 하면서 지금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머크, 화이자, 로슈, 일본, 시노키 이런 것들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 나오면 그냥 좀 제껴두고 레키노라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시장을 좀 보고 갈까요? 코스피가 1.35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1.36 하락했어요. 셀트리온이 4.24. 하락폭이 좀 컸죠. 제약이 1.91, 헬스케어가 2.2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한번 보고 올게요. 해외 증시도 파랗죠? 다 현재 증시가, 전 세계 증시가 변동성 확대 구간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확대 구간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유가가 좀 튀었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유가가 80달러를 넘어갔어요. 그쵸? 80달러가 넘어가면 인플레, 물가가 튀니까 금리, 그리고 테이퍼링, 그리고 긴축에 대한 이슈가 앞당겨질 수 있다. 그쵸? 이 부분이 무서웠던 부분이죠. 그러나 유가에 대한 상승폭도 컸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 쉴 때도 됐죠. 그래서 변동폭의 확대 구간에 있지만 조금 있으면 정리되는 소식,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시장을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언급드렸던, 다 알고 계시는 미국 중앙원에 대한 긴축, 두 번째 중국 헝다와,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나 또는 중국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사실 그 안에는, 그 이면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재무부 부채 한도 협상,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12월 달까지는 조금 시간을 벌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전 세계 증시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의해서 상당 기간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한 번쯤 제대로 쉴 이유를 찾았던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변동폭 확대 구간에 있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저점권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요, 달러가 지금 94.32, 그죠? 많이 세죠, 그쵸? 달러를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거리면 달러는 언제나 기축통화의 그런 위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이렇게 무역거래는 전 세계 선진국이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후진급 치중을 받아요. 금융시장이 흔들거리면 우리는 현금 인출기죠. 대한민국 자본시장은요. 그중 특히 주식시장. 그래서 환율이 1196억 원입니다. 보통 금융시장으로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이라고 해요. 증시를 넘어서 정말 경제에 위기가 온다. 그럼 이 3가지, 이 3가지가 다 박살나요.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요. 채권은 대부분 안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망할 확률이 적어. 그래서 유럽 채권이 많이 이게 인기가 시들해졌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채권은 외환 보유구나, 그리고 재정 수지나, 그리고 단기 차입금 규모나 이런 규모에서 재정 적자나 안정적이야.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안정적인 채권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정말 큰 위험 시장이죠. 주식과 채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털고 나가니까 환율은 다 같이 튀는 거예요. 이 3대 트로이카가 망가진다. 바로 2020년도 3월 달에 바로 있었죠. 그래서 증시가 1400대까지 박살나고 환율 3가지가 박살났을 때 드디어 미국에서 통화 스왑 체결이 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 이런 부분을 경제 이슈로서 그냥 잠깐 경제 이슈로서 알아야 될 참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틈틈이 경제 이슈를 말씀드릴게요. 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알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업과 장기 동행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기업이 앞으로 10년 최소 동행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차트 좀 보고 갈게요. 자, 차트가 많이 무너졌죠? 거의 박살난 거죠. 그쵸? 고점이 40만원 근처에서 대략 21만 4천원. 이제 반토막 근처까지 왔어요. 그쵸? 여기 부근에 지금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쵸? 요 부근입니다. 현재. 근데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으로 봐도 지금 좀 많이 하락폭이 크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그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봉으로 봐도 하락폭이 좀 크죠? 여기서 2017년도에 한번 제대로 된 상승,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추세 전환했다가 다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 그런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일봉으로 보게 되면 더 크죠?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요 부분인데 여기 이탈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근방에 있네요. 지금 지지대가 그 근방에 있어요. 요 근방입니다. 현재 21만원대 요 근방이에요. 요 박스권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박스권 형성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일단 지금 셀트리온의 1년, 2년, 3년 뭐 그림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셀트리온의 월봉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추세가 뜩 보면 2008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파도와 난관이 있겠지만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 반드시 이긴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시간으로서 해치를 하면 셀트리온은 대세 상승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산업이 대세 상승, 바이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전 세계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대세 산업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하는 사람에서 1등 기업은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3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2008년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어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 전고점 뚫고 가는 부분 확실성이 여기 있고요. 이 고점도, 이 모니터 끝대기도 언젠가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그 시간이 지금 에너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이건 간에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유자금과 확신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그리고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 나올 때, 그리고 굉장히 공포에 쌓일 때, 그리고 도저히 주가가 못 갈 때가 늘 성장하는 기업과 그 내면의 기술력과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때가 최고의 늘 지나가 보면 매입 기회였습니다.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지분 매입 운동, 지분 모으는 운동은 항상 하시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자고요.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갈 길은 너무도 멀다. 매출액 2주에서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 금액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